안녕하세요. 어제, 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감기라든가 이런 거 안 걸리셨으면 좋겠는데, 어쩐지 모르겠네요. 다들, 어,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어제 그 추위에 떨면서, 몸이 좀 안 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어제, 집회를 했는데, 어, 어제 저한테 그 메일이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체크를 했는데, 내용은 지금 제가 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조금 그 가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건 뭐,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은 처리 일자가 본래 그 1월 2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장 결정일 해가지고, 작년 12월 30일에, 1차 연장을 시켰고, 1월 13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유가 있어요.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 처리 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 민원을 넣는 내용이 한 11.5페이지 정도가 돼요. A4지로. 그래서 그런 내용,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속에도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어, 일단, 그, 민원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개혁회의 사건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울산경찰서에서는 2022년 2월경 코코인 불법 다단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불법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건절을 위해 개혁회의 사건 관련 전담팀 세팀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필요한 강제 수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일본인들이 단체로 뭐 고소한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법 다단계라는 걸로 해가지고 뭐 수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근절을 위해서 개혁회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전담팀을 세 팀이나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해 왔다라는 게 이 답변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소명을 위한 법리 검토, 증거 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리 검토도 그다음에 증거 자료 분석도 관련자 뭐 진술 분석도 이 사건의 그 실질적인 범죄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게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귀하의 고발 죄명인 배임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고 수사상 필요시에는 고발인 조사와 어, 대질 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일단은 좀 그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그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 우리가 고발한 제명 그 배임에 대해서 법리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불법 다단계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뭐, 어, 그 법리 검토, 증거 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분석, 이런 거를 뭐 통해서 그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는 것과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법리 검토 중이고, 이렇게 이 말이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사건과 저희가 고발한 사건과의 성격 자체가 차이가 그 뭐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1월 2일 날 어, 1월 2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가 연장을 해서 어, 지금 좀 저희 사건 자료를 가지고서도 좀 이렇게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했을 당시에 그게 제 기억으로는 12월 19일쯤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기 보면은 뭐 담당 수사관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 지웠어요. 근데 그 경찰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말하는 뉘앙스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사건 자료, 이관돼 있는 사건 자료를 봤다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통화를 했는데, 제, 제 판단으로는 절대로 그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도, 넘어왔다 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을 상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집회 신고도 하고 하니까 부랴부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사실 좀 확실하게 좀 드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서류 외에 진술할 내용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수사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면담도 가능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급박한 수사 일정으로 인해 수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자료를 이 조사 진술 때나 이때쯤 돼서 제출을 좀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를 강남경찰서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고, 그다음에 울산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여기서 극명하게 이제 표현한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수사한 그 강남경찰서에서 본수사 플러스 재수사까지 합쳐가지고 1년 9개월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1년 9개월 동안 했는 내용을, 이거를 울산경찰청으로 굳이 넘겼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을 한 검찰 쪽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본래 넘겼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냐.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치 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재수사한 결과를 그냥 넘기면 되는데 왜 굳이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느냐? 울산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아까 거기에 내용에서도 있었지만은 증거자료 분석하고, 그다음에 고소자 진술, 그다음에 법리 해석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 자체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그 수준 내에서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고소인이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인이 또 진술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법리 해석을 하든 증거자료 분석을 하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 답답한 심정을 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반 피해자와 뭐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그 자료, 증거 자료라든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에 원금 보장이라는 그 출처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집중적으로 그 파헤쳐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인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왜 못 찾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을 쓰지를 않았던 거고 일부 피해자들이 썼을 뿐이다. 그래서 기소를 하든 공판에 가서 뭐 재판장에서 그, 이, 저기 다툼을 하든 참 힘든 상황을 만들어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답변서 치고는 그래도 나름 좀 성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그 11.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민원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개괄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한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한 11.5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게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사실은 처음 접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은 if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그리고 앞서 뭐 이미 기소까지 하도록 한 그 수사 내용에 이것과 차이를 느꼈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민원 처리를 하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12월 26일에 민원을 넣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러면 1월 2일 정도면은 거의 일주일 내에 뭐 답변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쭉 지나가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뭐 이 집회도 한다는 그런 소식은 당연히 뭐 정보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변이 그나마 나오지 않았나. 근데 저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최소화, 그러니까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이 내용, 사건 자료를 먼저 리뷰를 하는 시간보다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뭐 민원을 넣는 내용, 거기에 좀 보충해서 먼저 제대로, 이 진술자의,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그런 아웃라인 전반적인 그 윤곽을 먼저 머리에 넣어놓고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되는 내용 속에는 분명히 저는 모든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근거 자료라는 게 증거 자료라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면은 경찰이 시간을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런 내용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술자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서 사건 자료를 봤을 때 그게 훨씬 스스로의 업무 그 시간도,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데 걸릴 기간조차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그 효율성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그 지금 공판에 갖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 나름대로의 예상은 그런 거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경찰도 그다음에 검찰도 아주 쪽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출을 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 그 업무상 배임을 조금만 자세히만 어, 그 경청을 하고 그 내용을 정말 제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보는 것 자체가 안의 내용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법무법인 몇 개 뭐 저기 제가 그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그 그 몇 개의 법무법인들 그다음에 지검장, 고검장, 뭐 그 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법무법인으로 수임을 해서 이 그 사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에서 변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그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정말 그 뭐 정관예우 뭐 나발 불어봐야 어쨌든 증거로서 이 모든 것은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니기적거리기보다 그다음에 스스로 시간을 많이 뺏기기보다는 직접 그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매일같이 저는 거기 갈 수도 있어요. 뭐 구미에서 뭐 울산까지 2시간 하면 가요. 오는 시간 2시간 하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근처에서 자고 뭐 어 8시간, 10시간 조사 진술을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도와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걸로 그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저놈들을 그 단죄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이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그 뭐 진술을 할 당사자로서 결코 그런 게 뭐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하겠다는데 더더군다나 경찰이 알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정말 그 고소자, 고발자의 그 고소자는 고발자가 제공하는 그 증거 자료 또는 진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직접 나서서 그러한 내용들을 뭐 찾아내고 그거를 증거 자료로서 밀어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술자가 그다음에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건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자료들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효과적이죠. 이게 도둑잡으로 이 예를 들어서 도둑 잡기 위해 가지고 어 CC 카메라를 뭐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탐문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서도 결국에 그 자료가 증거 자료로서 실질적인 증거 자료로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변서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일단은 확실한 거는 기존에 수사했던 내용과 지금 저희가 그 고발했던 그 죄명 자체가 다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법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사
그 사건 자료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쭉 읽어봐야 그거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진술자, 피해자, 진술자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좀 더 쉽게 얻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서 경찰이 또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공되는 이 그 증거 자료, 제공되어 있던 것들,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게 있다라면은 또 제공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 내용상에 있는 거에서 그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경찰도 담당하고 있는 그 사건을 다른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다음에 한 사건 이게 좀 많은 시간들을 줄여준다 그러면 다른 사건 해결하는데도 뭐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을 거고 뭐 사실 여유가 있을 수는 없지 싶어요. 뭐 사건이라는 게 죄를 짓는 놈이 나 오늘 죄 지을 테니까 오늘 잡아갖고 오늘 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수사를 해라. 니 좀 한가할 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우리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건들도 대부분 보면은 뭐 간단한 모욕죄 이런 것도 이 한번 그 진술 받고 뭐 그거를 처리하는데 보통 보면은 짧아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일관성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관성이라는 게 계속 깨지고 있죠. 여기서 몇 개월 하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가지고 그걸 뭐 수사를 끝냈다라고 수사 종결을 하려고 불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딱 보자마자 단 하루 정도 뭐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재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5개월을 또 그 수사관이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울산경찰청을 또 넘기고 울산경찰청에서 또 받아가지고 벌써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뭐 13일 되면은 한 달이에요. 한 달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죠.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줄이는데도 빈틈없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 수사를 하거나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글로 보고 서류로 보고서 해가지고 그거를 쳐내는 것과 이미 경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뭐 이게 그 일이라고 했을 때 4분의 1 또는 5분의 1의 시간만 들여도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온전한 일을 다 쓰고 뭐 5분의 1을 더 써서 1과 5분의 1을 쓰거나 1과 5분의 2를 쓰거나 이러는 좀 그 바보스러운 짓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특히나 경찰이 하는 일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범죄라고 해서 범죄가 어,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되고 법원에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너는 유죄야. 그러니까 3년 살아. 그러면은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공권력을 가졌는 어,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범죄자를 잡아넣지 않고 그런 범죄자가 아, 피해자의 자산을 움켜쥐고 있다고 했을 때 그 피해자들은 그 기간만큼 정말 죽을 맛이죠. 그래서 경찰은 더더군다나 이런 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 오는 거에 대해 갖고는 최대한 저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맡았던 업무가 그 인터내셔널 레귤레이션 걸어가지고 사실 이 모든 전자 제품들, 그다음에 기계 제품들,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뭐 그 전자파 우리가 아는 전자파, 그다음에 어 그 저기 환경 관련된 거, 에너지 절전 관련된 거, 뭐 이런 교육들을 어 처음부터 해왔는데 그게 한 30년 정도 했죠. 그랬을 때 제가 어설픈 사람, 뭐 옆에 제 사수라고 있었지만 사수가 그걸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제품을 시험한 결과에 대한 승인을 내주거나, 그 다음에 그 레귤레이션에 대한 그 이 제품에서 요구하는 리퀘어리먼트 요구 사항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요구 사항이 도대체 뭔지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이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다 만족이 됐을 때 서티피케이션이라는 뭐 그 승인서를 발행을 해요. 그걸 기준으로 제품도 생산을 하고 출하를 할 때도 그 세관을 통과할 때 그런 그 서티피케이션을 제출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바이어 쪽에도 그 내용들을 제출을 해야지만이 제품이 통과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할 때 제사수도 그런 내용을 뭐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승인기관을 통하고 직접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당연히 규정집을 가지고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또 물어봐야 되고 그것처럼 직접 물어보고서 하는 게 가장 문제를 뭐, 이 틈이 없이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들, 어차피 또 그 제품 생산해가지고 이게 그 규정집에 있는, 레귤레이션에 있는 그 내용대로 제품이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제품이 안 돼요. 그냥 탁이에요. 아니면은 그거를 완전히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조적으로든 정기적으로든 다 만족이 돼야지만이 제품이 출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품질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우리 그 기존에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갖는 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얼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와 우리 사업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시스템 내에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원금 보장이라든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제대로 알고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누가 이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누가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여기까지 넣는데 요 시점까지 이전에 어떤 놈들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기망을 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넣어라. 돈을 넣은 거를 피해자들의 요거에 대해 가지고 그놈들이 그 어떻게 보면 갈취를 한 거고 피해자들은 이걸 잃어버린 거고 이 상태를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과 배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유사수신 마찬가지예요. 인허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그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자금을 투자를 하면은 원금도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고수익을 주겠다. 개옥회의 팔아가지고 투자하지 않아요. 비트이드 팔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개옥회의 플레이 일종의 어,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앱이에요. 근데 뭔 놈의 그 투자를 하고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 뭐 보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를 투자라는 용어도 사실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 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소개를 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어, 투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쉽게 이제 이야기 실질적인 투자는 사실 아니지요. 내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전기 예탁 뭐 이런 개념이 좀 크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 진다라고 하면은 골병 드는 거는 사실은 피해자들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 뭐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 늘 이런 내용을 한번 접하시면은 저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서 뭔가 좀 깨림직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그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체크를 해보든지 뭐 서치를 해보든지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오늘까지가 좀 그 한파가 몰려온 가장 큰 뭐 추위였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조금씩 풀린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시 한번 어제 어, 시위에 하신 분들이 추위에 떨어가지고 뭐 감기나 이런 게 안 걸리시고 귀가 또 편안하게 하시고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